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가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고 강원 강릉시도 주말인 내일부터 3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손실 보상 예산도 2배 늘리는 방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의결돼서 이제 예결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감사원을 떠난 지 17일 만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때 야권 주자로 각광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대선 경선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놓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후보를 확정하자는 주장과 일정을 미리 정하지 말고 방역 상황을 보자는 주장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독일 서부 라인 강변에 쏟아진 폭우로 지금까지 58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에서도 최소 6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연락이 두절됐던 교민 3명은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서울과 대구의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김해가 오늘 0시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고 피서객들이 몰리는 강릉은 주말인 내일부터 3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 나온 확진자 수는 밤까지가 1,400명을 넘어섰고요. 1,600명 안팎으로 오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벌써 열흘째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0시를 기해 경남 김해시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유흥주점 관련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강릉시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되고 식당과 커피숍 등은 밤 10시 이후 매장 영업이 금지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도권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1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확진자가 대규모로 만약에 풍선 효과 때문에 하루 10명 이상씩 발생을 하면 동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 전체에 부산시와 대전시 등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으로 줄이는 등 이미 3단계에 버금가는 방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지역마다 확산의 정도가 달라 일괄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1,413명입니다. 수도권이 1,082명으로 76.6%, 비수도권이 331명으로 23.4%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서울의 확진자는 570명으로 전날보다 55명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 함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6명인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80명이 넘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해부대가 교민 보호라는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가능성이 큰데 이 파병부대 장병들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부대 소속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첫 증상자가 나온 건 지난 2일입니다. 식재료와 군수품을 싣기 위해 현지 항구에 들른 직후입니다. 기침과 목 통증 등 증상을 보이는 승조원이 늘자 지난 10일 신속 진단 키트로
유증상자 40여 명의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증상자가 계속 나오자 사흘 뒤 인근 국가의 협조로 6명이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6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증상자가 나온 뒤 열 하루 만에 첫 PCR 검사를 실시한 건데 늑장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4월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는 확진자 30여 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틀 안에 승조원 3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칠 계획인데 함정안에 격리된 유증상자만 80여 명에 달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조원 전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국내 이송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파병 장병들의 신속한 귀국을 위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투입 등 적시적인 추가 조치를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 인력과 치료 장비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만큼이나 힘든 것이 무더위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대기 줄이죠. 코로나 선별 진료소마다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몰려드는 검사 대기자에는 역부족입니다. 박상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줄서기는 말 그대로 고역입니다. 그늘막이 설치됐지만 후끈 달아오른 지열까지 피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부채질에도 잠시뿐, 의료진도 대기자도 녹초가 됩니다. 무더위로 올라가는 기온만큼이나 대기 시간도 매일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진을 막기 위해 서초구에는 얼음물이 담긴 아이스박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과연 검사를 기다리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인해봤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위치한 임시 선별 검사소입니다. 오후 검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여 미터의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검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땡볕을 쬐은 지 10분 후 뒤늦게 양산을 펼쳐보지만 올여름 최고 기온을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검사를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38분. 땀방울이 곳곳에서 흘러내립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에선 미리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 QR코드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스마트 서울 맵을 통해서 각지에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나 선별 진료소의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 강남구 보건소의 상황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직접 현장을 찾지 않고도 붐비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검사 자체를 신속하게 만들긴 어렵습니다. 서울에서만 검사소가 25곳이 추가됐지만 검사 대기자 수가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검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민간뿐 아니라 군경 인력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인력 충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매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을 더 늘리지 않는 한 긴 대기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겁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도심 차량 집회까지 벌이고 있는데 정부가 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으로 정했던 피해 지원금을 3천만 원까지로 올려서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소상공인 지원을 확 늘리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원래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려 했는데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피해 지원금과 별도로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6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2배로 늘렸습니다. 재원은 예비비와 내년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일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7월 중에 국회에서 제2차 추경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 8월 셋째 주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당 주장대로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총액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상공인을 위한 증액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선 소상공인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던 일로 하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미국 상황을 보면 우리 방역의 길도 보입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급변하면서 35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백신 접종 속도는 2달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 음모론이 주범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전염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Delta is here, Delta is dangerous, and Delta is killing people. This should scare the hell out of you. 증가세로 돌아선 신규 감염자는 이번 주 들어 하루 3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체 50개 가운데 47개 주에서 일주일 새 10% 이상 늘었습니다. 그중 35개 주는 50%를 넘었습니다. 몇몇 주는 입원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People who are being hospitalized are those who are unvaccinated, and we think that that's come with a lot of the unmasking. 반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미국인은 48.3%,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접종 속도는 지난주보다 11% 더 떨어졌습니다. 2달 전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보건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백신 음모론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Surgeon General advisories are reserved for urgent public health threats. Today, we live in a world where misinformation poses an imminent and insidious threat to our nation's health.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남부 테네시주에선 백신 책임자가 청소년도 부모 동의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홍보한 직후 해고됐습니다. 청소년 접종에 부정적인 공화당 의원들한테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무실로 개 입막에도 배달됐습니다. That they obviously didn't know me because they sent me a size 3, which is for beagles, and I'm obviously a pit bull, which requires a size 6. 관련 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선 공중보건을 정치화하는 우려스러운 사태라며 주지사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야권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말한 것처럼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역시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야권의 대선판이 이제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최 전 원장이 온라인으로 입당 신청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최 전 원장이 감사원을 떠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결심했습니다. 당초 이 대표와 회동만 예고됐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입당까지 발표한 겁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고, 이 정부가 현재의 방향대로 그대로 나갔다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참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 등 때문에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치를 만일에 한다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고, 입당하게 된 그런 결정은 마지막 결정은 사실 어젯밤 밤새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다. 이로써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야당 밖에서 일단 세력화를 시도하면서 연대의 방식과 시기를 고민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최 전 원장은 늦게 시작한 만큼 당에서 새를 키우는 방법을 고른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입당 즉시 최 전 원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이 입당을 하던 그 시각 윤 전 총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초기 짧지만 야권 대선 주자로 각광받았던 반 전 총장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걸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최 전 원장의 입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이달 말까지 민생과 관련한 행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가짜 수산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자신이 받는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으로 임명이 된 뒤 경찰이 수사를 부풀렸다는 주장인데 이 전 위원이 입건된 시점은 일단 대변인 임명 전이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번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작입니다. 이 전 위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권 사람이 찾아온 시기는 대변인이 된 후입니다. 대변인에 있었거나 물러난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자 기사가 나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은 본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경찰이 사건을 확대하고 부풀렸다는 취지로 경찰이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은 지난 5월 중 입건돼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임명되기 전입니다. 당시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이 전 위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5월 24일 김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JTBC 취재진에 이 전 위원이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의아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일정을 두고 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날짜를 더 미루자는 것에는 후보들이 모두 동의는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미룰지를 두고서는 후보들 얘기가 다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9월 10일까지 후보를 선출하는 현재 경선 일정을 미루자는 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탓입니다. 다음 주 2차례 예정됐던 TV토론도 취소됐습니다. 경선 연기에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지사도 지도부의 뜻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경선 연기 논의는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기 시점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 전인 9월 말까지는 후보를 확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당의 결정이 어떠한 거든 따른다. 다만 그 연기되는 시점이 국정감사 이전에였으면 좋겠다. 이전까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국감 기간 쏟아질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를 피하자는 계산입니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구체적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엔 최근 상승세를 탄 지지율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선 연기 반대 입장에 섰던 추미애 후보 역시 미루는 기간은 최소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경선 연기의 이유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2주만큼만 미루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두관 후보 측은 백신 접종과 야당 일정과 맞춘 흥행 등을 고려한 11월 경선론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정세균, 박용진 후보 측도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방역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후보들 간의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당 지도부는 오늘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결론 낼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국경일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빠졌습니다. 명절 연휴, 어린이날 등 기존 7일에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되면서 대체 공휴일은 총 11일로 늘어났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구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21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먼저 일본에 들러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한 뒤 우리나라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의를 합니다. 대북 정책과 중국 견제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다음 달부터 12% 정도 값이 오릅니다. 밀가루 같은 원자재와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라면 값도 올리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농심과 삼양도 라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펀드에서 2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요. 손 회장이 투자한 국내 기업으로 네 번째고 규모로는 3조가 넘었던 쿠팡 다음입니다. 야놀자는 내후년쯤에 미국 상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박상무 전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가 정지됐었다가 2달 만에 재개가 되는데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 관악구의 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이던 구청 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폭염 속에서 장시간 근무하다 탈진해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마포구에서 70대 여성에 몰던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굴착기로 지붕을 철거하던 중 벽돌이 떨어지면서 가림막이 함께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주 신라 무덤에서 키 180cm의 남성 인골이 발견됐는데요. 삼국시대 무덤에서 나온 남성 인골 가운데 지금까지 중에 최장신입니다. 농사일을 한 것으로 추정됐고 뼈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마무리가 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나홍진 감독이 제작한 영화 랑종이 장편 부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극장 상영은 끝났고 온라인 상영은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안국동 옛 풍문여고 자리에 새로 만들어진 서울공예박물관이 오늘부터 관객들을 받습니다. 개관식 행사는 코로나로 연기가 됐고요. 예약제로 사전 관람을 시작합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은 모두 3만 200가구로 12월까지 총 4차례 공급이 되는데요. 이달에는 인천 계양, 위례 신도시 등에서 총 4,300여 가구가 나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NC 선수 4명에 대해서 징계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프로야구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억만장자 브랜슨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고 두 번째로 나설 사람은 아마존의 베이조스인데요. 다음 주에 함께 우주에 갈 사람들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태 기자, 성공을 한다면 그 최고령 또 최연소 기록도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8살 올리버 담원이 오는 20일 블루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우주여행에 나섭니다. 원래는 320억 원의 경매에서 자리를 낙찰받은 익명의 입찰자가 함께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을 이유로 포기해서 이 자리가 담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학 물리학과 진학을 앞둔 담원은 4살 때 달과 우주, 로켓에 매료가 됐다는데요. 우주비행에 나선 가장 젊은 사람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이 여행에는 제프 베이조스와 동생 마크 베이조스, 그리고 82살 월리 펑크도 참여합니다. 이 펑크는 1960년대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 시험에 통과했지만 여자라서 우주인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최고령으로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한편 우주여행을 앞둔 베이조스는 최근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을 운영하는 스미소니언 협회에 2,3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네, 2,300억 원 기부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 베이조스의 이름이 또 언급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쿠바 국민들 지원과 관련해서인데 이유가 있다고요? 예, 제프 베이조스는 쿠바 출신 양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부자인데다가 쿠바와 이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어서 특히 언급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쿠바 출신 래퍼 핏불의 호소 들어보시겠습니다. People that we're so proud of, people such as Jeff Bezos, Cuban American, graduated from a high school in Miami, built one of the biggest companies in the world,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He's somebody that can get involved and really help us. 예, 지난 11일부터 쿠바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회가 금지된 쿠바에서 1994년 이후 27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 경제난에 코로나까지 겹치자 시민들이 무능한 독재 정부에 반기를 든 겁니다. 미국 정치인들과 쿠바 출신 유명인들이 지원을 호소하고 있고요. 백악관도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big factors is ensuring we are not doing anything to pad the pockets of a corrupt authoritarian regime. And that is certainly a factor as he's considering. 예,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미국에서 쿠바로의 송금을 허용할지 논의 중이고 또 시위 이후에 쿠바 정부가 끄는 인터넷 접속을 지원할 수 있을지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이라도 전쟁을 멈추자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말을 했죠? 네, 시리아와 에티오피아, 예멘, 지금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에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휴전을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휴전은 오래된 전통으로 특히 코로나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올해에는 이 휴전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독일 서부 쪽으로 100년 만이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독일 남서부 지역 강물이 벌람해 강과 마을 경계가 구분이 안 갑니다. 차량들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부터 14일 밤까지 라인란트, 팔츠주 등 독일 서부에 24시간 넘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곳은 1제곱미터당 최대 148리터까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58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가옥 수십 채는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Katastrophal. Ich habe auf meine Tochter und auf meine Frau gewartet. Die waren beide unterwegs, meine Tochter von Trier zurück. Ich habe keinen mehr erreicht. Telefon war ja alles weg. 피해 지역은 전기와 통신이 끊겨 소방 당국이나 경찰과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메르켈 총리는 피해 지원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지중해에서 남프랑스를 거쳐서 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독일 서부에 머무르며 발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상 변화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물폭탄으로 변했다고 분석합니다. 독일 기상청 대변인은 일부 피해 지역에는 100년 동안 목격하지 못한 비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접한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독일과 40km 떨어진 벨기에 리에주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 벨기에에서만 6명이 숨졌습니다. 한때 연락이 두절됐던 독일 현지 교민 3명은 안전하게 대피한 걸로 현지 한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독일 기상당국은 독일 남서부 지역에 16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400kg이 넘는 케이블 묶음에 깔려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이미 회사에 말은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바닥에 있던 철제 케이블 묶음을 트럭 위로 옮깁니다. 노동자들이 내려놓을 위치를 보고 있던 때 갑자기 케이블 묶음이 떨어집니다. 주변에서 현장을 정리하던 노동자가 깔렸습니다. 케이블 묶음의 무게는 417kg. 크레인과 이 묶음을 연결해 놓은 건 밧줄이었습니다. 다른 작업장에선 보통 이 정도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철제 고리를 씁니다. 노조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달 전 무거운 걸 다루는 작업을 할 때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 울타리도 쳐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받은 게 금액이 그만이 없다. 안전 물품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내기가 여력이 안 된다. 사고가 난 뒤 누군가가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놓는 장면이 CCTV에 찍히기도 해 은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은폐를 하려니까 이런 거야. 아니 이 하이바를 왜 던져놓은데? 원청업체인 KT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을 다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청업체 측으론 여러 번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30년 넘게 통신선을 연결해온 베테랑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은 바라는 게 딱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두 분 다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이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면서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주자들 간의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과열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 전 원장이 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냥 만남 자체가 상당히 이제 뉴스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입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상당히 놀랄 만한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입당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부친상을 최근에 당했는데 국민의힘 이제 관계자들이 많이 와서 위로를 해줬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준석 대표와 상견례 자리였던 거예요. 그럼 주로 덕담이 오갔고 자연스럽게 이제 입당식 얘기도 오갔을 거라고 봅니다만 현장에서의 이 어떤 제의에 의해서 스마트폰으로 즉석 이 평당원 가입을 했거든요. 같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가이드를 해주면서 클릭하고 본인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원 인증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격 평당원 입당. 이게 시기가 굉장히 빨랐고 그렇지만 최재형 전 원장은 이미 마음의 결심은 굳혔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독자 행보를 할 게 아니라 제1야당을 정권교체 세력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몸을 담아서 조직과 함께 갈 거라면 시기가 빠른 것이 좋겠다. 이것은 또 한 측면으로는 윤 전 총장은 지금 입당 시기를 미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윤석열의 플랜 B가 아니다. 나는 자체적으로 평가받겠다. 다른 길을 가겠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가겠다.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8월 대선 버스를 함께 타자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시기 그러니까 탈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 대목. 지금 유일한 이 경계선이 8월 말입니다. 경선 버스는 출발해야 되고 11월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본선 주자를 선출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8월 말까지도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독자 행보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본선 주자를 뽑은 다음에 장 외에서 단일화를 시도하겠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안철수 대표의 방식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주요할 것이냐. 근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조기 입당을 했고 그럼 당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은 뭐 가족 리스크 같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미담만 나온다. 이런 얘기고 부친상도 최근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그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다는 점이 부각된 바도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직과 함께 만약에 꽃가마를 탄 분위기로 최재형 원장을 이렇게 부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조직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어차피 조직엔 합류하거나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입당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습니다. 근데 시기만 미룬다.
그럼 이게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높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가중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오히려 처진다면 그러니까요. 최재형 원장 뒤에 들어간들 예. 사실은 어떤 좀 조직 안에서 오히려 홍준표 의원의 공격을 받거나 문제가 되기가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도 한번 좀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근데 어제 이제 최 전 원장이 입당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 반기문 재단을 방문해서 만났고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를 시기에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네. 더 일찍 찾아뵀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졌다.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 그럼 이제 반기문 전 총장에게 받을 가르침이라는 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외교, 국제관계, 그러니까 이제 특히 또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예. 남북관계 이런 주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는 어찌 보면 내치라든가 법률, 뭐 이 헌법 정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예. 상식과 공정을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만 좀 본인에게는 이제 낯선 분야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다. 근데 언론 해석은 조금 독특해요. 긍정적인 해석은 반기문 총장의 조기 낙마로 좌초됐던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핀 거 아니냐. 본인은 서울 출신이지만 이제 부친이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네. 충청 대망론에 이제 올라 있는 인물 맞고요. 또 하나는 반기문 전 총장의 조기 낙마 사례. 이걸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로 만난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언짢을 수 있는 만남이죠. 네. 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예. 나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좀 묘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치고 올라오고 있죠. 예, 지금 부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원동력을 뭐라고 보세요? 원동력은 일단 예비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TV 토론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반성하고 인정을 했어요. 네. 이게 바지 논란 외에는 남은 게 없고 이재명 다음 사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네. 그 본 경선에서는 공세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2위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이제 낙차를 줄이면서 부양했습니다. 근데 이 탄력을 지금 계속 가고 싶은 거죠. 이 경선 연기론하고 또 연결이 돼서 네. 아주 묘하게 된 게 방역 상황 때문에 6명의 본 경선 주자들이 다 미루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시기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는 이 국정감사 시작되는 10월 초까지는 끝내자. 이 추미애 후보는 9월 말까지 끝내자. 네. 김두관 후보는 아예 야권하고 맞춰서 11월에 뽑자. 네. 그럼 국민의힘하고 맞추겠다는 네, 얘기고요. 네, 네, 네. 나머지 후보들은 대체로 이제 이낙연, 정세균 이제 후보들은 방역 당국에 맡기자인데 이낙연 후보가 다음 주에 지금 19일, 22일 예정된 TV 토론이 취소됐거든요. 근데 이걸 왜 취소하느냐? 예. 방역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통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숨고르게 들어갔고요. 네. 이낙연 후보가 지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 달리자 이런 그런데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이재명 지사한테로 모였던 타겟이 이제 이낙연 그렇습니다. 전 총리한테 이제 네.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반낙연대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용어도 이제 네. 새롭게 나오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지금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네.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그 뭐 나옵니다. 당사자인 이낙연 후보는 당장 검증은 필요하지만 네거티브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했는데 네. 사실 본인은 또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1위를 때려야 되고요. 나머지 3위 이후의 후보들은 결선 투표를 예정하면 2위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위는 버려놔도 돼요. 그냥 어차피 1위예요. 네. 근데 2위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이재명 후보가 50%를 못 얻게 되면 예. 1, 2위만 다투게 되는 결선 투표에서 하죠. 역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2위에 가기 위해서 이낙연 후보 때리기, 반낙연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2위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못 나눈 얘기는 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네, 논설위원 네. 공작 정치다라고 해서 이제 또 이걸 네. 주장하고 있는데 요 얘기는 또 진행 진행되는 상황을 과정을 봐서 보시죠. 다음 기회에 또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더위가 오늘도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오늘 예보가 돼 있어서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급의 돌풍이 불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2도 등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뉴스들을 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가 오늘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했고 강원 강릉도 주말인 내일부터 3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손실보상 예산도 2배 늘리는 방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의결돼서 이제 예결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늘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감사원을 떠난 지 17일 만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때 야권 주자로 각광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대선 경선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에서 언제까지 연기할지를 두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후보를 확정하자는 주장과 일정을 미리 정하지 말고 방역 상황을 보자는 주장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의 금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이정헌 앵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